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이고요. 변액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두 차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차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별로 보험료 납입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변액종신보험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현금 흐름법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3위원 방식이라는 걸로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현금 흐름법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나중에 선납보험료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변액종신같이 이제 보장성 보험들은 현금 흐름법을 쓸 때 현가법이라는 걸로 계산을 해요. 현가법은 뭐냐면요. 나중에 고객님들이 종신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료를 나는 뭐 20만 원 낼게요 하시는 게 아니고 사망하면 얼마 주세요. 뭐 3억 주세요. 보장 금액을 결정하세요. 그러면 이 보장 금액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의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지 현가로 계산해서 현재 가치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정해주는 이런 방법이에요. 반면에 밑에 보시면 여기 변액연금처럼 저축성 보험이 있어요. 이 저축성 보험은 종가법으로 계산을 해요. 종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고객님이 나 나중에 연금 얼마 받게 해주세요를 결정할 수 없어요. 고객님은 보험료를 결정해요. 나 한 달에 20만 원 낼게요. 30만 원 낼게요. 그러면 그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 기간 동안에 쭉 계산해서 나중에 계산된 종가를 가지고 연금 얼마를 드릴게요. 연금액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선납을 한다. 내가 내야 되는 날짜가 아니라 먼저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변액종신 같은 경우는 먼저 보험료가 들어왔으니까 그 보험 해당 일까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평균 공시이율로 이자가 붙어요. 이 이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받을 보장 금액을 할인한 보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자가 들어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장성 상품은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줘요. 그만큼. 그런데 밑에 있는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굴려서 종가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가법인 경우에는 선납을 하면 할인을 해주고 종가법인 경우에는 선납을 하면 할인하지 않고 뒤에 가서 지급액을 늘려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뒤에 가서 한번 보실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변액종신은 보험료 납입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많이 나오는 지문이 연납이 많이 나와요. 변액종신은 연납 가능하다. 월납과 연납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3개월, 6개월 납도 안 되지만 지문은 연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납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단기납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 기간보다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이 짧은 거죠. 일시납이 있으니까 한 방에 내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납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는 단기납으로 운영할 수 없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납입 방법, 종신보험 특히 잘 기억하시고 연금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납입보험료, 납입기간, 납입 방법 선택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월납과 일시납만 가능하고 물론 일부 상품이 이런 것들은 가능하긴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액연금은 변액종신보다 납입 방법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액종신의 납입 방법을 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과 납입기간은 종신이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뭘 설명드렸냐면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다 이런 건 틀리다 그랬죠. 왜냐하면 보험기간도 종신, 납입기간은 전기납이기 때문에 종신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종신납이라고 했고 의무 납입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죠. 납입 중단을 할 수도 있고 추가 납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수시 자유납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종신 자유납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요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보험료 납입이 중지됐다. 그러면 월 대체 보험료를 차감하고 해지 환급금에서 충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납입 최고하고 그래도 돈을 안 내면 해지하죠. 그러니까 납입을 중단하게 되면 실효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객님에게 잘 알리고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추가 납입인데요. 추가 납입 기간은요.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에만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는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전이든 후든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또는 그 전에는 2배,
후에는 한 배만 가능하다. 또는 후에도 추가 납입은 허용된다. 다 틀린 거예요. 예,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에만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니까 수시로 허용하고 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 납입 한도는요, 기본 보험금의 2배. 요 2배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1.5배, 3배. 아까처럼 연금 개시 전에는 몇 배 이런 거 없어요. 2배. 요 숫자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 납입을 허용하는 목적이 뭐냐? 변액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용 성과가 너무 좋아서 더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면 고객에게 수익 기회를 주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도 인출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자 적립금 어떻게 되죠? 인출한 것만큼 감소하죠. 이걸 내가 좀 충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적립금 보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 납입을 허용한다. 네, 기억해 두시고, 여기 이제 특별 계정 투입일이 있는데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의 미래가격 원칙이라는 걸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저희가 아까 기준가격 설명을 드렸는데, 기준가격은 매일매일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언제 계산하냐면요, 장이 끝나고, 장이 딱 끝나면 모든 자산의 종가가 확정이 돼요.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다가 종가를 다 적용을 해주면 내 재산 가치가 계산되죠. 이걸 아까 저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자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좌수로 나눠주면 기준가격 계산할 수 있죠. 곱하기 1000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기준가격은 장 끝나고 계산해서 다음날 걸고 하루만 쓰는 거죠. 왜? 매일매일 계산되니까.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기준가격이 1,100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오늘 너무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한대요. 그럼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거예요. 제가 그걸 예상을 해서 오늘 장 중에 예를 들면 한 2시쯤에 가서 변액보험 주식형으로 가입했어요. 제 생각은 뭐냐면 오늘 이 가격으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오늘 장이 끝나면 주가가 엄청 오르겠지? 그러면 내가 산 좌수에다가 그 주가를 계산하면 내 재산이 엄청 불어나겠지?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거는 무임승차죠. 공정한 경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펀드나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장 중에 가입 신청을 하든 해지 신청을 하든 간에 그 아침에 그날 가격을 쓰는 게 아니고 그날 장이 끝나고 결정된 다음 날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거를 미래가격 원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남북 통일이 돼서 주가가 엄청 올라가요. 근데 제가 장 중에 거래를 하면요,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올라간 가격으로 내일 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일 비쌀 때 사게 되는 거죠. 이게 공정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장이 끝나고 거래하는 거죠. 오늘 장이 끝나서 종가가 얼마인지를 내가 봤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직 장은 가격은 발표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딱 거래를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이 가격으로 거래하면 이것도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 중에 거래하는 가격 말고 그 다음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이 뭔가 발생된 딜이라고 하면 이거는 D 플러스 1일, 이걸 우리가 통상 제1 영업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플러스 D 플러스 2일, 제2 영업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변액보험이든 펀드든 장 중에 가입하거나 장 중에 해지하면 다음날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가입하거나 장 끝나고 해지하면 다음날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이거를 약관상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하면 플러스 2 영업일 기준으로 거래를 하는데요. 여기 추가 납입은 항상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선납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선납하고. 자, 저희가 예상이 되느냐 예상이 되지 않냐예요. 선납, 제가 매월 25일 날 보험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3달치를 먼저 저한테 냈어요. 그러면 저는요, 3달치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얘가 매월 25일 날 들어가도록 약정하면 되죠. 그럼 3달치 먼저 들어왔으니까 다음 달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23일 날.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플러스 제2 영업일 가격이 적용이 되니까 저는 25일 날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23일 날 넣으면 되죠. 그렇죠? 23일 날 넣으면 이틀 뒤에 계약 해당일 가격으로 들어가요. 예측이 되는 돈은 미리 조치를 해서 계약 해당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추가 납입처럼 고객님이 추가 납입할 때 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측되지 않은 돈은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플러스 제2 영업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추가 납입은 예측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하신 날 플러스 제2영업일, 이거 제1영업일, 추가 납입일, 납입 즉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늘 약관을 공부하실 텐데 약관의 대부분은 그 일이 발생한 거 플러스 제2영업일이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납입보험료 중에서 추가 납입을 했다 하더라도 비용은 차감해야 되겠죠.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을 차감하고 특별계정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간혹 출제가 돼요. 추가 납입 보험료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차감 없이 들어간다. 또는 추가 납입 보험료의 경우에는 전액 특별 계정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예, 관련된 비용은 차감하고 투입된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선납 같은 경우는 운영 방법이 보장성 상품하고 저축성 상품이 다르다 그랬죠. 보장성 상품은 뭘 결정해요? 보장 금액을 결정하고 할인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납을 하면 이자만큼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을 해주고요. 저축성 상품은 어차피 종가법이에요. 보험료를 결정해주면 종가를 결정해서 그걸로 지급하니까 이자가 생기면 더 많이 지급하면 돼요. 그래서 할인하지 않고 배수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 선납보험료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죠. 바꿔서 낼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상품은 할인하지 않고 배수로 납입한다. X. 이런 문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운영 상품은요. 변액보험은 원칙적으로 선납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 연금이라든지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의무 납입 기간 안에는 선납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도 선납이 가능하다. 틀리고요.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선납할 수 없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하시고. 특별계정 투입일이 중요하죠. 선납은 미리 예상된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매월 25일 날 들어가던 게 6개월치 먼저 들어와 있으면 25일 날 들어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일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매월 계약 해당일,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제2영업일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뭐 선납일 플러스 제2영업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당일에 들어간다는 거, 선납에서는 얘가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얘는 뭐랑 비교해서 나오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추가 납입과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그럼 6개월치 한꺼번에 냈다. 그럼 6개월 동안 어딘가 둬야 되잖아요. 특별 계정에 두면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어디 둬야 되겠어요? 일반 계정에 둬야 되겠죠? 일반 계정에 두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죠. 어떤 이율로 이자가 붙죠? 평균 공시이율로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해서 계약 해당일에 이자를 포함해서 특별 계정으로 넘긴다. 예, 이자를 포함해서 넘기는 이유는 종가법이기 때문에 더 많아지면 뒤에 가서 많이 주면 되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넘긴다. 이런 개념이죠. 선납은 일단 보장성과 저축성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의무 납입 기간 안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얘는 계약 해당일에 바로 특별계정으로 들어간다. 예,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제1회 보험료인데요. 제1회 보험료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철회를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변액보험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가입해서 받아오자마자 특별계정에 넣었어요. 근데 우리 개인 계약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문 보험 계약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뭐 진단 같은 걸 받아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가입했다든지 이런 게 아닌 일반적인 개인 계약은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이거 좀 물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홈쇼핑을 포함해서 모든 상품은 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회는 일종의 반품의 개념이거든요. 반품을 요청하면 당연히 돈을 돌려주는 거 일반적인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별계정에 넣어서 잘해드리려고 운영을 했는데 고객님이 갑자기 철회를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금을 다 돌려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특별계정을 운영을 하다가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1회 보험료, 첫 번째 보험료는 받아서 특별계정에 넣기 전에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요? 예, 철회 기간 동안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철회 기간 동안 만약에 일반 계정에 넣어서 이자로 불이하다가 철회 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이분은 철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 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들어간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납입 즉시 투입하지 않고 이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체한다. 얘는 날짜가 제일 중요해요. 날짜. 그래서 청약일로부터 30일 이게 뭐예요? 청약 철회 기간이에요. 그렇죠? 30일 이내에 승낙이 됐다. 자, 그러면 청약 철회는 30일 안에 반품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 계약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승낙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는 거고 뭐만 기다리면 돼요? 철회 종료일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철회 종료일, 청약일로부터 30일. 그래서 지났어요. 그러면 그날 들어가면 안 되고 언제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 얘를 시험 문제에 이렇게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된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 특별 계정으로 투입한다. OX, X. 지난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이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승낙이 됐어요. 그러니까 30일이 지났다는 건 뭐가 끝났어요?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승낙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승낙한 날 들어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철회할 수는 없는 철회 종료 기간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얘는 승낙일이에요. 그래서 종료 기간 전에 승낙됐으면 종료일의 다음 날, 종료 기간 후에 승낙이 됐으면 그 승낙된 날, 요걸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자, 이체 금액은요, 납입일부터 이체 사유 발생일까지는 어디에 넣어놔야 돼요? 특별 계정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일반 계정에 넣어놔야 되겠죠.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하고, 요거 괄호넣기 문제 나온 적 있고요. 그 이후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특별 계정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특별 계정에 투자 수익률을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넣으면 될 걸 왜 기다리느냐? 철회 종료를 왜 기다리느냐? 지연되는 사유가 뭐냐? 첫째, 계약 심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가입하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을 건지 말 건지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언더라이팅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투자 실적이 악화가 되면 청약을 철회하는 역선택을 방지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제가 그냥 선의로 변액보험 가입했어요. 근데 갑자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착한 분도, 아무리 정상적인 분도 그거 모르고 싶죠. 이렇게 실적이 악화가 됐을 경우에 일부러 철회하는 역선택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실적이 악화가 돼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당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날짜. 언제 특별 계정으로 이체가 되느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체되기 전과 후에 어떻게 운용되느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회 이후는 어떠냐. 자, 우리 원칙이 뭐예요? D 플러스 2일 날 제2 영업일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첫째, 계약 해당일 마이너스 제2 영업일 이전에, 그러면 이미 돈이 들어와 있죠. 그럼 우리는 계약 해당일 마이너스 제2 영업일에 돈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D 마이너스 2일에다가 플러스 제2 영업일이니까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D일에 들어가겠죠. 계약 해당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계약 해당일 마이너스 제1 영업일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는 D 마이너스 1일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제2 영업일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D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 해당일 플러스 제1 영업일에 돈이 들어가죠. 세 번째, 계약 해당일 이후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돈 들어온 날 플러스 제2 영업일. 원래 D 플러스 2니까. 그러면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에 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그때 납입이 됐다 그러면 납입일 플러스 제2 영업일.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돈이 들어온 날 플러스 뭔가 사건이 발생한 날 플러스 제2 영업일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틀 전 이전에 들어왔다. 그럼 그날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틀 전에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2일 하면 그날이잖아요. 하루 전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하루 전부터 이틀 뒤면 플러스 1 영업일이고 나머지는 들어온 날 플러스 제2 영업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월 대체보험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 대체보험료 같은 경우는 개념을 쭉 정리해 놓고 얘는 누구냐 이런 형태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개념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유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납입을 중단할 수 있죠. 그 경우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특약보험료 그리고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위험보험료 요거를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한다라는 개념 기억하시고요. 이건 왜 만드는 거냐면 자유납입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다시 얘기하면 납입이 중단될 경우에 사업비와 특약보험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요 개념이에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월세 개념으로 설명드렸죠. 저희가 이제 월세 임대를 하게 되면 보증금 내고 월세를 다달이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납입이 중단이 되는 의무납입 기간 이후가 되면 우리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제를 할 때 한꺼번에 다 넣는다 그랬죠. 납입 중단이 되는 자유납입 기간에도 보험료 낼 수 있으니까 보험료를 만약에 납입을 하시면 기타 비용 먼저 차감하고요. 나머지 전부 다 적립금에 넣어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계약 해당일에 한꺼번에 다 갖고 오죠. 뭐 갖고 와요?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여기에다가 자연식 위험보험료, 특약이 있을 경우 특약보험료. 요거를 저희가 월 대체 보험료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언제? 월 계약 해당일에 어디에서 공제하냐면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요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가 된다는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공제되는 금액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위험보험료하고요. 계약 체결 및 계약 관리 비용 어떤 거예요? 우리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유지 비용, 납입 후 유지 비용 하나는 빠져 있는 거죠. 뭐죠?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언제만 수금이 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하고요. 여기에 특약보험료를 포함한 것이고 해지 환급금은 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이 계약대출 원리금 이거는 뭐냐면 계약대출을 하셨는데 상환하지 않았다. 그럼 이걸 저희가 환급할 때 차감하죠. 이걸 우리 해지 공제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지 환급금으로 정의한다라는 개념이고요. 밑에 기타 비용. 기타 비용은 언제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수금이 됐을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는 것이고 특약보험료나 보험료에 비례하는 계약 관리 비용도 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가 된다. 요거는 뭐 참고로 보셔도 되겠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이렇게 월 대체 보험료가 공제가 되면 계약자 적립금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겠죠.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계정 적립금의 중도 인출인데요. 대상 상품은 변액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고요. 시험 문제 뭐 많이 나오냐면 변액 종신보험은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변액 종신보험도 중도 인출 가능하다. 또는 변액 연금과 변액 종신은 가능하다. 틀린 거예요. 변액 종신은 중도 인출 기능이 없다. 기억해 두시고 허용 범위는 마찬가지로 해지 환급금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자 적립금 아니다. 구별하시고 보험 계약 대출 원리금을 차감한 그러니까 해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은행 예금과 같이 해지 환급금의 일부를 인출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중도 인출의 성격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출도 아니고 감액도 아니다.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출과 다르고 보험금에 비례한 감소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아닌 순수한 인출 기능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출 금액을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이체해서 특별 계정의 적립금 자산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요. 돈을 뽑았으니까 당연히 감소하고 이거 증가한다, 변동 없다, 틀린 거고 인출하게 되면 수수료 부과하나요? 예, 수수료 부과하지 않는 건 딱 하나, 변동보험금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당연히 수수료를 부과하고요. 다만 이제 수수료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연 4회 안에서 면제해 준다거나 최근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이거고요. 이제 철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서 잠깐 살펴봤죠. 철회는 뭐예요? 물리는 거예요. 네, 반품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뭐예요? 청약일로부터 며칠?
예, 청약일로부터 30일. 요 두 가지가 이제 기본 조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예, 첫 번째는 30일을 초과한 경우. 이건 뭐예요? 철회 기간이 끝난 거죠. 반품 기간이 지난 거고. 두 번째, 진단 계약인 경우 건강검진 같은 걸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철회 반품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고 싶어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잘못 산 것 같아요. 나 물러주세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건 개인은 가능한데 진단계약은 가서 건강검진 다 받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할 만큼 신중하게 내가 고민하고 가입한 거예요. 이거는 철회를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전문보험계약자, 저희가 흔히 기관투자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그 안에서 그런 걸 검토하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사고 이렇게 신중하지 않은 거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철회를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일반 보험도 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 다음에 청약일로부터 30일, 특히나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그럼 변액보험에서 철회가 나올 때는 이런 계약들도 이때까지는 철회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약관의 주요 내용 첫 번째 시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약관의 주요 내용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